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반쪽 출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려요. 그런데 반쪽 출발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요. 원구성 협상이 법사위 운영위 문제로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없이 반쪽짜리로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주도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장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임시의장 역할을 맡는다고 해요. 최다선, 최고령이 맡는 관리가 있어서요. 민주당은 계속 법이 우선이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7일째의 의장단을 그리고 사흘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오늘 의장단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의장의 우원식, 부의장의 이하경 의원을 내정하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네. 물론 이제 이 규정 자체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의원총회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 혹은 공유가 있을 거예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전략을 고민해 오겠다라고 했었으니까 뭐라도 들고 올 건데 일단 첫째로 거론되는 건 본회의에 잠깐 들어갔다가 항의하고 빠지는 겁니다. 의장 선출 시작되면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목 부의장 후보를 계속 이제 선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원구성 협상 때문이죠. 맞아요. 상임위원장 문제. 맞아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포석 혹은 명분 쌓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 보도로는 많이 안 나온 부분인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어허. 21대 전반기 때도 원구성이 파행되면서 결국에는 의장 직권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통합당이 권한쟁의 걸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이렇게 민주당이 또 그려갈 수도 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의원들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도 협상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중에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 몇 개라도 우리가 받자. 그리고 부의장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소수고 반대로 21대 때 했던 것처럼 저쪽에 다 내주고 다 책임지라고 하고 떠밀자라고 하는 여론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원구성 협상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더 좀 꼬이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전략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1대 그러니까 2020년 전반기에 싹 가져갔다가 네. 역풍 불지 않았냐 이 말만 거의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너의 문제 생기니 가져가지 마. 이건데 일단 국회의장 뽑는 것도 이번에 지금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제 국회법에는 그냥 국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돼 있지 이거를 여야가 다 들어와 가지고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여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할 경우에는 왜냐면 국회의장을 뽑아야지 그다음에 이 상임위도 구성을 하고 의원들도 배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시간 지연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만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장을 뽑는 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어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결과를 이제 존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한 명을 이제 후보를 선출해 오면은 그거를 투표를 이제 거의 다 찬성 투표를 대부분 던지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도 이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대 2020년에는 한 달 걸렸거든요. 네. 딱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좁혀지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다 안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음. 지금도 그 협상을 해가지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이제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7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7일에 원구성을 하는 게 법으로 돼 있다. 뭐 7일이 이게 내일 모레예요. 예.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이거 협상 안 되면 그냥 국회법대로 우리는 표결하겠다. 민주당 입장이 그거더라고요. 7일이 오늘까지고요. 그리고 7일 플러스 4흘 더인 게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여하튼 그리해서 그냥 뽑겠다라고 하면 18개를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과거 예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에도 이 역풍이 불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내놓게 되고 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져가는 것이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와 이번은 다르다라고 이제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네. 건 뭐냐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고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입법 권력까지 다 상임까지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독주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데 그래서 불었던 건데 역풍이. 예, 이번에는 야당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강하게 지금 독주를 하고 있으니 이 의회 권력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들이 이제 뭐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주목됐던 게 방송 3법을 지금 재발의했어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7개 지금 야당이 다 공동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는 8월에 지금 KBS 이사진하고 특히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MBC 이사장하고 이사진들이 지금 교체가 돼서 이게 시급해서 심지어는 이거를 공표하자마자 바로 이제 시행이 되게 돼.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를 놓고 특히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구성 협상은 다음 절차를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오늘 의원총회 하기 전에 2+2 회담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간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혹시 다른 어떤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의장이 선출되잖아요. 그전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양자 간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의장이 같이 조율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정치권의 천공 소환.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 이게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발표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천공 이름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발표했던 직후부터 사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돌았던 내용인데요. 천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과거에 가까웠던 걸로 알려졌던 천공이 최근에 산유국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어디서요? 자신의 유튜브? 네,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6일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저 밑에 가스, 석유가 많아요. 한반도 밑에는 보물덩어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인 거죠? 네, 맞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겁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5월 16일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강의했던 일자 실제로 그 강의가 있었던 날짜는 1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네. 기준으로 보면은 뭐 2주 전은 아니고 5개월 전에 그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유튜브에는 영상이 뭐 하루에 하나 이상씩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없는 주제가 없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네. 찾아보면 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항상 계속 반복됐던 거고요. 어쨌든 요 지점을 놓고 야당에서는 어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산자부 차관하고 인터뷰했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 결실을 맺은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이 주제를 천공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야기를 뭐 5개월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도 이제 뭐 의혹 제기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의도가 있다면 큰일입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물리 탐사를 했던 그러니까 물리 탐사 내용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여기에 가스와 석유가 이 정도 있을 겁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액트지오라는 분석 업체에 이 관계자가 오늘 입국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비트로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인데 네. 액트지오의 대표거든요. 뭐 미국 퇴적학회장이랑 엑손모빌 지질그룹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우리 정부 설명에 따르면 세계 심해 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해요. 예. 지금 이제 비행기로 오고 있고 오늘 오전 11시쯤에 인천공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흠. 와서 일단은 석유공사랑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조만간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민주당 쪽 진영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옥 사진을 입수해서 확인해봤더니 일반 주택 가정집이다. 음흠. 그리고 개인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는 것 같고 직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령 회사다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다만 이것도 자원 탐사의 영역은 원래 전문가의 노하우가 중요한 거라서 뭐 개인 주택이고 뭐 직원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회사 자체가 그 규모가 적다고 해서 지적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엑손모빌에서 자원 탐사 쪽 본부장을 했던 사람인 거 맞죠? 네, 이 그렇게 회장이.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이런 의혹들을 아마 다 직접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답변을 좀 듣게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 폭풍 뭐 이렇게들 제목을 달더라고요. 일단 뭐 천공 얘기부터 짧게 하면은 뭐 이게 뭐 천공을 보고서 그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탐사를 했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다고 뭐 민주당 의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우리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건 오래된 거예요.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참 정부 차원에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가 있으면은 예. 천공이 언제 얘기했다더라 얘기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런 조치도 없고 뭔가 이거 그냥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어제 또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몇 개 언론에서 나왔는데 천공 좌파가 정보 때려 엎을 수도 있다.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최근에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4일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목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제 탄핵 얘기까지 이제 천공했는데 이게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뭐 저도 좀 그런 동의는 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뭐 그런 거는 동의를 하는데 정쟁이 이렇게 심해서는 예.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이지가 않은 네, 일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그 뭐 동의는 하는데 아마 뭐 이게 계속 기사화가 되는 거 자체가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얘기하면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어제 언론 보도하고 제가 나름 좀 취재도 해보고 그러면은 예. 액트지오 자체를 이제 그리고 그 이제 대표의 전문성 자체를 조금 부정하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관련 업계에 일을 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숫자는 1명이라는 겁니다. 정직원은. 4-5명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산자부에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직원이 1명이고요. 프로젝트성 회사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단기 계약을 해가지고 이 예. 프로젝트 하고 또 예. 각자 일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뭐 텍사스 휴스턴에 이제 집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다. 근데 자택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가정집. 예.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미국에 사는 네티즌들이 직접 가봤는데 지금 비어 있고 임대가 나갔다더라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평균 매출액이 27,000달러라는 거예요. 이 액트지오의 지금 공시 자격 그 기업 정보 사이트를 보면은. 예. 근데 지난해는 530만 달러니까 70억 원 정도로 이제 확 뛰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계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인데 물론 이것도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게 막 뛰고 그렇겠죠.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약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텍사스 주정부의 밝힌 내용은 본인들의 주 업종이 직업 훈련과 관련 서비스. 라고 신고를 했고 부업종이 지리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리 컨설팅이 이제 부업종인데 이게 지금 지금 한국하고 지금 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와 가지고 많은 좀 뭐 이런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매경하고 단독 보도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예. 이제 그러니까 비토르 아브레우 이 박사가 그런데 인터뷰를 한 게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아직 석유와 가스를 발견한 건 아니다. 올해 말에 심해에 시추공을 뚫어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컨설팅을 해준 사람이 네. 발견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것이 가능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닐까요?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예. 그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140억 이제 140억 배럴은 이제 산업부가 설명을 한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는요. 산업부가 보도 자료 하나 딱 띄우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뭐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은 모든 게 다 가능성이니까 보도 자료 장관이 나오는 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보도 자료 하나 딱 내는 거 이건데 지금 대통령이 이것도 산업부가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지금 딱 받아가지고 급하게 지금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석연치 않은 구석 뭐 야당이 얘기하듯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좀 있을 것 같고 기자회견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보고 뭐 산육의 꿈을 우리가 진짜 이루고 140억 배럴이 있다면 그걸 좋아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가자는 이 취지에는 반대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기자회견 후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의정 갈등 출구 전략. 정부가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사표를 다 낸 거잖아요. 전공의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수리를 안 해줬어요. 사표 수리를 안 하다가 그래 사표 수리 해줄게. 대신 돌아올 사람 빨리 돌아와. 아니면 그냥 사표 수리 해버린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찍이랑 당근 중에서 이번에는 당근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의정 갈등을 좀 끝내보자라는 기대인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2월 달에 전공의들이 이탈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었냐면 네. 각 병원에다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공의들한테는 병원 지키십시오라고 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어제부로 다 철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제때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네. 그러니까 복귀 요청은 계속 되겠지만 끝내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수련을 중도하차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의료계 반응은 되게 싸늘해요. 뭐 이미 늦었다라는 냉소가 있는 거고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뭐 어차피 우리 돌아갈 생각 없다라는 정도 반응. 그리고 저희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복지부 공문을 받은 수련병원 중에서 전공의가 복귀할지 말지 이런 개별 상담을 시작한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물꼬가 트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글을 썼어요. 사직서를 쓰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의협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럼 사표 쓰겠다는 전공의들 그래 사표 수리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자 정리하자. 의대 증원도 확정됐고 정리하자. 이렇게 된다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종합병원은 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전공의들의 힘으로 돌아갔던 건데 그럼 거기 있는 지금 환자들은 어떻게 하며 교수님들이 지금 쓰러져가면서 그거 다 커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유화책이고요. 하나는 출구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거는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취업할 사람은 취업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정부도 어느 현실을 인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의료 쪽 이제 의사들 커뮤니티 보면 이거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좀 논란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화책이라고 하는데 돌아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다 돌아오는 게 힘드니 뭐 20%라도 돌아오게 해가지고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라는 거고 10,000명을 다 처벌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전공의들 다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본다라면 아니 그리고 사표를 낸 건데 무슨 처벌할 명목도 없을걸요 아마? 이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부 쪽 주장은 이제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료 사표 수리 안 했으니까. 의료 현장을 임의대로 이탈을 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경우에 근데 10,000명을 할 경우에 이거는 너무 이제 파국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도 어제 이제 파업, 그러니까 휴진 이거 투표에 들어갔는데 교수들. 교수들이 그런데
이 명분 중에 하나가 전공의들 징계하면은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업이나 이런 명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지만은 전공의들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는 완전 대국민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이상 일하면서 뭐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다른 의사들에 연봉. 비하면은 완전히 연봉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개업하겠다라는 게 대다수 정서라서 내년에 뭐 어떻게 새로 전공의들 뽑힐지도 모르겠고 당장 올해 그러면은 의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제 내놔야 될 지금 상황인 것 아니, 같습니다. 의사들 어떻게 될 것이냐를 떠나서 환자들 어떻게 될 것이냐도 지금 정부는 신경을 써야 돼요. 종합병원에 있는 그 중환 환자들 사실은 그 많은 전공의들의 힘으로 지금 돌아갔던 거거든요. 입원 환자들이며 뭐며. 근데 쑥 빠지고 나면은 교수들이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방 의료원부터 해서 이제 도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더 긴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